좀 변태 같을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수업 준비 많이 하긴 했는데요. 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수업 주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해놨었는데요. 반복되는 말들은 보라색으로 해놨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이제 보라색이 보이죠. 뭐 어떤 단어가 되어 있습니까? 미의 본질, 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은 미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누구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피타고라스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객관적인 법칙이다. 또한 수적인 비례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무슨 이론이라고 했으면 피타고라스는 균제 이론이다.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균제가 무슨 말일까요? 자, 옆에 써놨습니다. 고르고 가지런한 것이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미의 본질을 객관적이고 수적인 비례에 입각한 균제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서양 미학의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의견이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플로티노스가 얘기했어요. 위에서 말했던 피타고라스는 균제로 대표되는 수적 비례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죠. 왜 아니냐? 세 가지의 이유를 들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균제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름답지가 않을 수 있다. 즉 고르고 가지라 아름답지 않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균제를 이루지 않는 거라도 아름다울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와 같은 무엇이 비물질적인 특질. 그것이 어떻게 균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말을 우리가 덩어리 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비물질적인 특질은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다. 선택지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품위 있는 행동이라든지 대신에 훌륭한 법률 대신 다른 걸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답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빛이 흘러 넘친 즉 유출에게서 유출을 길게 설명을 해놨잖아. 그쵸? 왜 설명해놨을까? 내려고. 이런 것들이 덩어리 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의 근원부터 정신에서 영혼까지 이와 같이 유출이 되는데요. 여기 나왔네. 이 세 가지 존재들의 비물질적인 예지계. 그럼 이게 봐봐. 위에서는 이대학의 예지계를 했었지. 여기서는 비물질적인 예지계를 했었지. 그러면 이 예지계, 즉 여기서 말하는 일자와 정신과 영혼은 예지계인데 그런 예지계는 이대학이고 비물질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뒤를 이어서 감각적 존재자들의 현상 세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영혼으로부터 실제하는 감각 대상들의 세계인 자연이 유출되어 자연으로부터 그 다음에 암흑영산 진료. 그 밑에 봐봐. 일자, 정신, 영혼은 비물질적이고 여기서 말한 이데아계적인 예지계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런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자연과 진료는 감각적이죠. 그러면 감각적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 실제한단 말이 나오지. 그러면 실제하는 감각적인 존재자들의 현상계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우주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일자에서부터 쭉 어떻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바로 유출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반대로 된 게 이제 테오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보면은 문단에서요. 비물질적인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어서 정신이 나온 거야.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얘기를 했었었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다시 한번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똑같이 또 얘기했어요. 이렇게 순차적이라고. 글이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반복적인 말들을 많이 찾아줬어요. 그런 것들을 잘 찾으시면 돼. 또한 선택지에서 얼마든지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비물질적인 예지계, 이데아적인 예지계. 맞습니까? 감각적 존재자, 실제하는 감각이니까 실제하는 감각적 존재자. 이렇게도 말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앞에 썼던 말을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일자, 정신, 영혼, 그리고 영혼에서부터 다시 자연, 진료라는 게 어떻게 된다? 순차적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합니다. 보라색 봐보자. 뭐 어떤 말을 반복하냐? 자기 동일성. 또 어떤 동일성. 또 질적으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동일성을 가질까? 왜 연결이 되어 있을까? 개별적인 영혼들은 어디서부터 나왔어?
일자가 세상의 근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자에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각각의 것들이 이렇게 들어간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자라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 동일성, 어떤 동일성? 질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뭐였을까? 유출이니까. 유출로 연결이 돼 있잖아. 누가 얘기했어? 플로티노스. 그럼 여기에서 플로티노스의 이런 생각은, 그럼 이런 생각은 어떤 생각이야? 윗문단에서 했던 생각이겠지. 그럼 윗문단에서 어떤 생각을 얘기했었는데? 질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 또 자기 동일성이다.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써놨어. 동일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질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 라는 플로티노스의 생각이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예술의 가치에서 플라톤과 다르대. 플라톤은요, 이데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데아를 모방한 게 현상이고요. 그런 현상을 다시 또 모방한 게 뭐예요? 예술이다. 그래서 예술이 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플로티노스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에서 아름다움이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 정신이 어디가 있냐? 일자에서 정신에서 개별용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다시. 그래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러기에 정신적인 미를 정하고, 또 보라서 봐봐. 뭐에 대해서? 정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잘 봐야 돼. 예술가의 영혼에도 정신의 속성이 뭐가 있다? 미의 형상이 있다. 자, 이 말을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신에서 개별 영혼가의 예술가의 영혼으로 오지. 그러면 정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뭐야? 미의 형상이 있지. 그러면 정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미의 형상이 어디로 오는 거야? 각각의 개별 예술가들한테 이렇게 꽂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영혼 안에 있는 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 플라톤은 모방한 거고 제 모방한 거에서 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겠지. 예술로서부터 온 건데. 정신의 미에서부터 오는 건데. 그러니까 가치가 좀 더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가 다음 문단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험적인 관념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단 물어볼게요. 선험적이란 말이 뭔 말이야? 경험하지 않아도 안다 그 말이야. 먼저 선자잖아. 경험하는 거고. 경험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 경험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 미적인 건 어디서부터 왔는데? 정신으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거겠지. 그래서 선험적인 관념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연역적인 표상에 대해서 얘기해. 자, 뭐를 연역적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영진이는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전제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결론이 있죠. 일반적인 원리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실이 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정신에서 어디로 오는 거야? 개별? 영혼으로 오는 거잖아. 미의 형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연역이겠지. 이해되십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먼저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다 써놨습니다. 선험적이라는 건 선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인 사실, 즉 어디서부터? 영혼으로부터 뭐가 오는 거야? 미적 형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연역적 표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러기에 플로티노스는요, 예술을 예지계와 현상계 다음에 위치시키지 않고 예술을 예지계와 현상계의 중간에 있다,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티노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반복되는 말들을 찾아보자. 뭐가 있냐? 일자, 일자 있죠. 왜 갑자기 일자가 나와? 세계의 근원은 뭐였어? 일자에서 뭐가 왔어? 정신이 왔지. 그러면 정신이 뭐를 가지고 있어? 미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그 미의 속성이 누구한테 가는 거야? 개별? 영혼한테 가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자를 모를까 봐 본문에서 친절하게 써서 봐봐. 일자는 뭐다? 영혼의 근원이다. 일자는 영혼의 근원이고 그게 일자의 속성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고 맞습니까? 왜? 일자와 우리가 동일한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일자라는 어떤 존재의 근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와 함께 하나가 돼야겠지. 그래서 그를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 일자와 동일하게 한다. 일자와 합일하게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은 이런 물질 세계 감각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아까 일자는 어떻게? 일자에서 쭉 내려갔었잖아. 그걸 아까 뭐라고? 유출을 했었지. 그러면 우리가 제일 밑에서 예술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일자로 가야겠지.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테오리아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유출과 테오리아에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유출 얘기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테오리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영혼의 근원이 일자 소재 지니고 있지만 동일한 근원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습을 말을 바꿔볼게. 어떻게? 개별 영혼으로, 여러분으로, 우리로, 나로 자신의 일자와 동일한 공유하는 거 있고 매몰되어 있어 일자와 합일되어야 것은 어떻게 그러면 일자와 합일할 수 있냐? 바로 어떻게? 영원히 내면을 관조를 해야 된다. 수어제기 비슷하지 않냐? 나를 이렇게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거꾸로 예지계의 일자로의 회귀를 하는 상승 운동이 일어난다. 근원적 일자를 상기한단 말은 일자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테오리아라 한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일자로 돌아갈 수 있어? 영원히 내면을 관조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감각적인 미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그런 감각적인 미적 경험을 누가 주는 거야? 예술이 주는 거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술이 아까 플라토처럼 이데아 다음에 현상계 다음에 이게 아니라 이데아와 현상계의 중간에 있단 말이야. 왜? 우리가 일자로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테오리를 일으키는 강력한 뭐를 가지고 있다? 추동력. 추동력이 무슨 말이야? 추진하는 동력을 말하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동력에. 그래서 이처럼 예술가의 4명, 나아가 그 원형인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을 예술의 가치를 평가한 플로티너스는 이런 중세의 비잔틴 예술을 탄생했고요. 현실 세계를 벗어난 예술을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맞습니까? 그에 같은 단초 무슨 말이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첫머리다 써놨다. 그래서 이런 것 낭만주의와 추상의화의 근본을 마련하였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봐보자. 뭐가 있습니까? 미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피타고라스는 객관적인 법칙, 수적인 비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양 미학의 하나의 전통이 됐는데 플로티노스는 그렇지 않다. 비물질적인 특질인 정신에서 미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플라톤과 같이 이와 같이 나눴지만 플라톤과 달리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단절이 아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연결했습니까? 이렇게 유출, 이렇게 테오리아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다? 순차적이다. 어떻게 순차적? 일자에서 정신에서 영원인 이데아계인 예지의 비물질적인 예지계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말하는 자연과 진료라는 실제하는 감각적인 존재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일자라는 근원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 동일성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연결이 됐던 플로티노스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정신에서 개별 영혼으로 가는데 정신은 뭐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런 미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미의 형상이 이런 개별 영혼들에게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위에서 말하는 정신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선언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또는 연역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일자의 속성, 일자와 동일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영원히 내면을 관조해야 되고,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감각적인 미가 필요하다. 이런 미적 경험이 필요한데 그게 뭐에 의해서? 예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술에 의해서 우리가 테오리아를 형성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물질적인 특질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세 비잔틴부터 현실에 벗어난 예술, 낭만주의와 추상의화의 근본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 오, 비너스 8배 하면 아까 수적인 비례 누구 생각납니까? 피타고라스. 수적 비례 8배 피타고라스. 맞습니까? 플라톤은 단절되어 있다 했었죠.
근데 가만 보면 2번하고 3번은 대비다. 하나 단절돼 있지. 근데 이건 어떻게? 인간 이데아기를 지향하게 하는 작품이야? 단절돼 있다며 무슨 지향이야? 앞뒤 말이 안 맞지 않냐? 답은 둘 중 하나 아니야? 3번.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돼? 이데아를 모방한 게 현상계고 그런 현상계를 모방한 게 예술작품이다. 모방에 모방 이렇게 됐던 거지. 그래서 답지에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이렇게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일자로 회귀 플라티너스. 그리고 테오리아를 바이 미적 경험 예술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내재된 미. 그렇죠. 정신에서부터 온 그런 영혼의 미를 이렇게 인식하게 됐다. 15번에서요. 이제 결국 여기서 사물의 단계적 단순화 또는 앞에서 얘기했던 테오리아 순차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순차적이고 여기는 뭐 단계적 단순화, 뭐 직관적인 방법이다. 또는 아까 말했던 나의 내면을 응시한다. 예술 작품을 통해 이런 것들은 차이점이겠죠. 그리고 정신이나 초월적인 것을 이건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점은 제가 일부러 보라색을 쳐놨는데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를 통해서 얘기했냐면 정신이나 초월적을 구해서 벌써 끝난 거야. 그게 공통점인 거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되지 않는 관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답이. 이해되지? 이미 앞에서 비물질적인 특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신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기억은 귀납이고요. 니은은 연역입니다. 귀납은 구체적인 사례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뽑는 것이고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뽑는 거겠죠. 그래서 쭉 가보자. 일자에서부터 진료로 가는 건 뭐겠습니까? 연역이겠죠. 현상에서 보편으로 가는 건 뭐겠습니까? 부체적에서 일반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납과 연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